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상 2002년부터 대파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파동 4파동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파동 4파동 어떻게 진행됐나 보시면 하락했다가 상승 후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러닝 플랫 형식으로 4파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상승 나타났다가 지속적으로 고점을 이은 저항선 따라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을 하방 이탈해 주었다가 다시 상승해 주면서 저항선에 붙인 모습인데요. 금일 이 저항선에서 시작해서 상승으로 가줄지 또 한 번 하방으로 가줄지는 지금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나스닥 선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이 WXY 파동으로 진행되었고, 이후에 상승이 진행된 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 파동은 지금 제가 그린 이 보라색 채널을 따라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조정은 지금 보시면 A, B, C 형태로 조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 B, C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상승만 남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5개 형태로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W, X, Y, X, Z 형태로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 이 나스닥 대파동, 5파동의 채널 하단 닫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나스닥 주요 저항선으로 18,750 그리고 18,850 부분 말씀드렸고, 마지막 저항선은 19,00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시면 18,750대에서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이전 전 C파동 채널이라고 봤던 채널의 상단 부근 지지되면서 다시 올라줬습니다. 그렇게 18,750선을 깨고 올라온 다음에는 18,850 이 정도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온 모습 보였죠. 다만 이번 하락 당시에도 이 채널에 평행한 추세선을 지지해주면서 이 18,750선을 지지해주고 올라준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19,000을 향해서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9,000까지 상승이 진행된 다음에 이 저항선을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이 19,000대에서는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크게는 전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고, 작게는 18,750이나 이 부분에서 지지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시면은 딱 0.618 되돌림을 주고 상승을 해주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차례 더 하락하면서 이 0.786 지점까지 확인하고 올라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이 ABC가 아니라 WX, YX, Z파동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음 주 FOMC 때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가능성을 보는 한 가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승의 기울기에 있습니다. 상승은 보통 확실한 상승으로 반전될 때는 이런 식으로 급격한 형태로 기울기가 나와야 맞는데, 지금 상승 기울기는 그닥 급격하진 않은 편이거든요. 이전에 반등을 줬을 때와 기울기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WX, YX, Z 형태로 한 번 더 하락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19,000 부근에서는 저항을 단기적으로라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19,000까지는 조정보다는 상승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19,000 라인에서는 조정을 맞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S&P 선물 차트로 보시면 S&P는 7월 중순부터 하락파동 WXY파동 진행한 후에 상승이 진행되었고 이후 ABC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S&P 또한 지금 ABC까지 진행된 후에 반등이 진행되면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S&P의 경우는 이전 중파동 3파동의 채널 하단이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크게 하락해준다면 똑같이 WX, YX, Z 형태의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정 마무리 상승해서 중파동 3파동 채널 하단에서 저항 맞고 1, 2, 3으로 이런 식으로 가줄 것입니다. 그래서 S&P도 똑같이 단기적으로는 매수 우위 보고 있으나 이 저항선에서는 저항 맞고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고 매수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저항선에서는 숏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20년물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023년 10월 말에 고점 찍고 ABC 파동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 C파동은 이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하방 이탈 나오면서 급속도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방 채널 잠시 지지되어 줬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전 A파동 저점까지 깨주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변곡점이 생겼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이 3파동 후에 4파동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3파동이 충분히 크게 나와줘야지 4파동 하락을 하더라도 이 1파와 겹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3의 5파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파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길게 나와줄 가능성에 대해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 조정은 있을지라도 130을 넘기는 상승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 오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크게 상승이 진행되었죠. 지금 단기적인 파동 카운팅 보시면은 3-5파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연장된다면 1, 2, 3파가 연장 크게 나오고 4, 5 이런 식으로 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올라주면서 지금 신고점을 형성한 상태지만 단기 조정 나오더라도 매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금일 CPI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만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PI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지 않는 이상 더 오르기는 단기적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나왔고 이후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3회 1, 3회 2파동 후에 3회 3파동이 1, 2, 3, 4, 5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현재 이제 2파와 같은 기간을 상정했을 때 4파가 전일이나 오늘 중으로 끝나고 이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회 3회 5파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 CPI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면서 이 유로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추매를 하였고요. 한번 어디까지 올라주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CPI가 기대치에 비해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이어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미 2, 3파동이 끝난 것이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파동을 23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부분파동 5파동 구간입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전부터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선을 뚫어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을 상방 돌파해 준다면 잠깐 지지 테스트 하더라도 크게 올라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고요. 여기서 저항 맞고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뚫어주려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오히려 숏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숏을 잡고 이전 고점 2558 기준으로 매매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인데, 저는 이번에는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뚫어줄 수도 있고, 한번 저항 맞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분명히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도 조금 신기한 게, 이전에 나왔던 고점을 이은 저항선과 정확하게 평행하게 이었거든요. 정확하게 평행한 선에 맞고 지금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 차트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22년 3월부터 하락파동을 A, B, C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A파동은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 B파동은 삼각 수렴, 이후 C파동은 다시 한번 급각 조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파동이 다시 한번 A, B, C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일 영상에서 제가 이때 크게 올라줄 가능성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락세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잠깐 넘어주고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채널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버티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원유 매도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 67.8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매도, 숏 포지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올 것을 상정한다면 이 구간 넘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시 정도에 CPI 발표 전후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N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우하향 해오다가 7월 11일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1파동이 8월 초까지 진행한 후에 2파동이 러닝 플랫 형식으로 9월 초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은 1, 2, 3, 4, 5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후로 지금 3회 3파동이 크게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늘 CPI가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하회하면서 달러 지수는 하락하고 N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더 준다면 다시 매수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전에 잡고 있던 포지션은 7076에 종료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몇 시간 동안 더 하락해 줄 수 있으나 CPI 발표 기준으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해 줄 가능성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 분석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보자면 N과 유로의 경우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CPI가 예상치에 부합 또는 낮게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선반영되었다는 심리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만약에 예상치 부합 또는 낮게 나온다면, CPI가 낮게 나온다면 침체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호재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으나 다음 주에 세금 납부 및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리스크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하락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들어 본 시나리오일 뿐이니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상 기준선 기준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